김종숙은 서울에서 평생을 교사로 살았다. 매일 교무실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던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됐다. 퇴직 후 그녀는 가장 먼저 나의 마지막 집을 찾기 시작했다. 남은 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지. 그건 김종숙에게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여긴 정말 다 갖췄네? 컴퓨터 화면 속 홍보 영상에서 푸른 바다를 끼고 펼쳐진 거대한 단지. 하얀 건물들 사이로 조경이 잘 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다. 대기업 L 호텔이 직접 운영한다는 문구가 화면에 크게 떴다. 영상 속 노부부가 호텔 라운지 같은 식당에서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양옆에는 양한방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자막이 흘렀다. 여긴 내가 꿈꾸던 곳이야. 김종숙은 가족이 없었다. 남편과는 오래전 사별했고 하나뿐인 아들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 혼자가 된 이후 그녀는 더더욱 노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혹시라도 병이 들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돌봐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안전하고 품위 있는 환경. 이곳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듯했다. 상담 전화를 걸었을 때 영업 담당자는 단호하고 확신의 참목소리였다. 김 선생님, 여긴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호텔급 서비스, 24시간 간호사 상주, 원스톱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입소 경쟁률이 150대 1이니 지금 계약하지 않으시면 기회 놓치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김종숙의 마음을 더 재촉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손이 떨렸다. 6억 원이 넘는 보증금, 평생 모아온 퇴직금과 저축 전부였다. 하지만 불안감보다 설렘이 더 컸다. 이제 나도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4월 부산 기장군. 김종숙은 캐리어와 박스 몇 개를 들고 새 보금자리에 들어섰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첫날부터 작은 불편이 눈에 들어왔다. 약속했던 병원동은 아직 공사 중이었다. 뭐, 몇 달이면 완공되겠지. 그녀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약속했던 24시간 간호사 상주는커녕 층마다 간호사가 없었다. 식사는 호텔급이라던 설명과는 달리 고기도 단백질도 없는 반찬 몇 가지뿐이었다. 이게 호텔 수준이라고? 김종숙은 식판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복도에서 만난 옆방 입주민이 말을 걸었다. 선생님도 알고 오신 거죠? 여기 L 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숙은 그 말을 처음엔 믿지 않았다. 계약서에도 홍보에도 L 호텔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입주민들로부터도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다. 운영이 아니라 운영 지원이래요. 실제 운영은 시행사에서 하는 거죠. 그날 밤 김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상담원의 말과 홍보 영상이 뒤엉켰다. 설마 내가 속은 걸까? 그러나 아직 확실한 건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내가 괜히 예민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작은 의심은 곧 거대한 불신으로 변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6월 초 더위가 시작된 어느 오후, 김종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머리가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다. 손끝까지 힘이 빠져나갔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말소리가 자기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다리가 풀리며 몸이 바닥으로 무너졌다. 본능적으로 벽에 기대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간신히 팔을 뻗어 비상벨을 눌렀다. 경보음이 방 안에 울렸다. 김종숙은 생각했다. 곧 누가 오겠지. 여긴 호텔급 서비스라 했잖아. 24시간 간호사 상주라 했잖아. 그러나 5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10분, 20분. 벨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숨이 점점 더 가빠졌다. 눈앞이 희미해졌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30분이 지났을 때 김종숙은 간신히 몸을 끌고 휴대폰을 찾아 관리실로 전화를 걸었다. 저 방에서 비상벨 눌렀어요. 너무 숨이 막혀요. 도와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관리 직원의 느릿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아프세요?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문이 열렸을 때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종숙을 부축했다.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하지만 그녀를 태운 차량에는 간호사도 보호자도 없었다. 오직 비번이었다는 한 직원이 함께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종숙은 거의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의사가 급히 주사를 놓았다. 한참 뒤에야 숨이 트였다. 그런데 곁에 있던 직원이 믿기 힘든 말을 했다. 저는 오늘 근무가 아니라서요. 그냥 데려다 드린 건데 이제 가봐야 해요. 그럼 저 혼자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면 언젠가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응급실에서 돌아온 다음 날 김종숙은 결심했다.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책상 위에 계약서를 펼쳐놓고 처음 상담받았던 내용과 실제 생활을 하나하나 비교했다. 24시간 간호사 상주? 없음. 양한방병원 입점? 미착공. 호텔급 식사? 단체급식 수준. 응급 상황시 즉시 대응? 지연. 그녀는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며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운영사에 전화를 걸었다. 저 계약 해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선생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김종숙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위급 상황에 30분이나 방치당했고
홍보에선 있다고 한 양안방 병원도 없고 저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그건 병원 입점이 지연된 상황일 뿐입니다. 입점이 지연된 상황이 아니라 사기죠. 그 순간 상대방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다.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수천만 원입니다. 김종숙은 답답함에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로 보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답은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하면 검토 중이라는 말뿐이었다. 약 300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와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갔다. 방 안엔 아직 풀지 못한 박스들이 그대로였다. 컵도 냄비도 꺼내지 않았다. 매일이 떠날 준비였다. 밤마다 생각했다. 평생 모은 돈이 여기에 묶여 있는데 나갈 수도 살 수도 없다니. 그러던 어느 날 옆방의 입주민이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도 계약 해지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위약금이 너무 커요. 그럼 그냥 참고 사시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나가면 돈을 못 돌려받는데. 그 대화를 들은 뒤 김종숙의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이곳은 마치 감옥 같았다. 겉은 호화롭지만 안은 쇠사슬로 묶인 삶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운영사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담당자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다. 입주가 늘어야 서비스가 안정됩니다. 해지가 많으면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죠. 약속한 걸 지키면 될 일입니다. 선생님, 해지하시려면 위약금 1억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종숙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대로 두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할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 그럼 저는 법적으로 가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김종숙은 잠시 복도에 서서 숨을 고르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만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핏기가 가시고 눈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 방에 돌아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적기 시작했다. 4월 7일 입주, 병원 미입점 확인. 4월 15일 첫 식사 불만, 단백질 부재. 5월 2일 간호사 상주 부재 확인. 6월 3일 응급 상황 발생, 비상벨 30분 방치. 6월 4일 계약 해지 요청. 적다 보니 분노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냥 불만이 아니었다. 구조적인 문제였다. 그날 저녁 김종숙은 노트북을 켜고 실버타운 피해 사례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비슷한 사연들이 줄줄이 나왔다. 병원 지연, 식사 부실, 계약 해지 거부. 다른 지역의 사례였지만 내용은 자신의 겪은 사례와 판박이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순간 한 생각이 스쳤다. 언론에 제보하자. 다음 날 아침 김종숙은 지역 방송국 제보 페이지에 글을 작성했다.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했다. 응급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날 병원 자리가 텅 빈 모습, 부실한 식사 사진까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묵직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점심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 앞자리가 방송국 국번이었다. 김종숙 선생님 맞으시죠? 제보 내용 확인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김종숙은 숨을 고르고 짧게 대답했다.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올라왔다. 운영사에서 보복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다. 두려워서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저녁에 복도에서 또 다른 입주민을 만났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저 방송국에 제보했어요. 상대방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잘하셨어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김종숙은 처음으로 조금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여전히 부드럽게 밀려왔지만 그 아래에는 거센 물살이 숨어 있었다. 마치 지금 자신의 마음 같았다. 방송국 취재진이 실버타운을 찾은 날 아침부터 단지가 술렁였다. 입구에 방송용 카메라와 마이크가 보이자 직원들은 허둥대며 무전을 주고받았다. 저쪽 문 막으세요. 입주민들 인터뷰 못하게 해요. 김종숙은 로비에서 취재진을 맞았다. 기자가 다가오며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준비됐어요. 카메라 앞에 서자 지난 2달의 분노와 서러움이 목까지 차올랐다. 여기는 노인 천국이 아닙니다. 병원도 없고 응급 상황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됩니다. 인터뷰 중간 운영사 측 관계자가 다가왔다. 촬영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현장 취재 중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입주민 몇 명이 조심스럽게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카메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말할게요. 여기서 당한 사람 많아요. 관계자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불만 있으면 내부 절차로 해결하시죠. 왜 언론을 부르십니까? 김종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절차는 뭔 놈의 내부 절차요. 2달 동안 답 한 번 못 받았는데 뭘 믿고요. 촬영이 끝나자 기자는 약속했다. 다음 주 뉴스에 나갈 겁니다. 최대한 사실 그대로 담겠습니다. 김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간다. 보도가 나간 후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아는 지인, 모르는 사람, 심지어 다른 지역의 실버타운 입주민까지. 방송 잘 봤습니다. 저희도 비슷합니다. 함께 대응하실 생각 없으세요? 언론 보도는 여론을 흔들었다. 인터넷 댓글에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그러나 운영사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었다. 위약금 없이 해지는 불가합니다. 김종숙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다. 분양 당시 약속한 서비스가 없었다면 기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동영상, 계약서, 홍보 브로슈어를 꺼냈다.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 정도면 소송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었다. 이건 내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다. 며칠 뒤 운영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라는 문구가 굵게 박혀 있었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김종숙은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다. 겁주려고 보낸 거면 소용없습니다. 저도 준비 다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교직 시절 학생들과 웃던 사진, 아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 사진. 모든 게 먼 이야기 같았다. 내가 이렇게 싸울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이건 나 혼자가 아니다. 몇 달 뒤 첫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김종숙을 지지하러 온 입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있었다. 변호사는 당당히 주장했다. 피고는 계약 당시 홍보와 다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이며 원고의 계약 해지 요구는 정당합니다. 운영사 측 변호사는 여전히 운영 지원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L 호텔이 직접 운영한다는 명시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종숙의 변호사가 홍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L 호텔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 고급형 시니어타운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언론은 계속 후속 보도를 냈다.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퍼졌다. 결국 운영사는 일부 조건을 수용하며 김종숙과 합의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보증금 전액 반환. 짐을 싼 날 그녀는 빈 방을 한번 둘러봤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과 기대가 스쳐갔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가 남지 않았다. 이 싸움이 헛되지 않았어. 부산역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김 선생님, 이 일을 겪고 난 뒤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말했다. 노후의 안전망은 건물이나 이름이 아니라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노인 천국은 순식간에 지옥이 됩니다. 기차가 움직이자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졌다. 하지만 김종숙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대신 싸워 이긴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